평생을 일했는데 왜 정작 은퇴 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많은 중장년층이 조용히 가슴속에 묻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치열하게 일했고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월급,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은퇴 이후 삶의 보장이라 믿어왔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최근 한 뉴스 기사에서 57세의 은행 지점장이 명예퇴직 후 단 3년 만에 파산하고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고액 연봉 명함 한 장에 깃든 위상, 누가 봐도 안정적이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중장년층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 지점장은 30년 가까이 금융권에 종사하며 누구보다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직장 내 평판도 좋았고 퇴직 당시에도 꽤 큰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했죠. 퇴직 후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일을 하려 했고 평소 관심 있던 창업 아이템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 창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초기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지출에 대한 과소평가였습니다. 월세, 생활비,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없거나 들쭉날쭉. 결국 퇴직금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이 났고 사업도 안정되긴커녕 적자만 키웠습니다. 신용카드를 돌려막고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파산. 이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삶은 과거의 직함이나 연봉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경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퇴직금은 종잣돈이 될 수 있어도 생계비로만 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소멸한다는 사실. 셋째, 창업은 은퇴자의 대안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일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사례 1. 60세 대기업 부장 출신 어 씨. 수십 년간 한 회사에서만 일하며 정년퇴직을 한 어 씨는 퇴직금 2억 원과 연금 일부를 기반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의 쉼터처럼 운영해보겠다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입지는 좋지 않았고 고정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무시할 수 없었죠.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 결국 1년 반 만에 폐업했고 남은 것은 빚과 건강 악화뿐이었습니다. 사례 2. 55세 IT기업 퇴직자 B씨.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발적 퇴사를 선택하고 여유있게 은퇴를 계획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었고 퇴직금을 그쪽으로 굴릴 계획이었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수익도 괜찮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예측과 다르게 흘렀고 레버리지를 쓴 투자는 큰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원금까지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사례 3. 58세 교직 은퇴자 C씨.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C씨는 퇴직 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엔 반응도 좋았고 작게나마 수익도 발생했죠. 하지만 꾸준한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에는 에너지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려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고 결국 수익은 정체됐습니다. 현재는 활동을 거의 접고 공무원 연금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은퇴 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설계, 새로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건강과 시간 관리에 대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소비 기준이 부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 구조를 철저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지출 구조를 기준으로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이 끊기면 소비도 줄여야 하며 그에 맞는 구조를 미리 실험해봐야 합니다. 둘째, 고정 수입원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배당 투자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는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퇴직 전부터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직업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고 꾸준한 일을 찾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어도 은퇴 후엔 작은 마트에서 일하거나 배달을 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넷째, 자녀와의 재정적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 자녀 문제로 목돈을 쓰고 곤란해지곤 합니다. 애정을 지키되 재정은 구분해야 은퇴 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5째, 건강은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비는 노후에 폭탄처럼 터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단지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과거의 커리어, 지금의 명함, 현재의 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와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두 번째 전성기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조용한 위기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뉴스 속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해야 그때 웃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만한 주제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의 다각화와 지출의 효율성입니다. 1.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는 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정한 수익원이 있어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은퇴 후 자산이 충분한 상태를 넘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지속적인 수익원이 존재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수익 다각화의 중요성.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일상적인 수입원이 줄어들게 되면 하나의 수익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부동산 임대,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과 배당금 수익. 주식 투자 중에서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안정적 수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의 가격 상승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배당금 수익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자산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덜로이트의 연구에 의하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과 정기적인 임대료 수입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물론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일단 안정적인 임대 수입원을 갖게 되면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전 수익률 분석과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시 중심지보다 교통 편의성이 좋은 교외 지역이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원하면서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3. 지출의 효율성 소비 구조의 재조정.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출의 효율화입니다. 즉, 적절한 소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다면 소비 패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본 지출 패턴. 경제학에서는 소득 마이너스 지출 이론을 통해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을 통해 지출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지출이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고정비 절감이 더 큰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정비 절감의 예시로는 자동차 유지비나 상호계약형 서비스의 케이블 TV, 핸드폰 요금제 등을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고급 브랜드 소비가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예산관리 앱 등을 활용하면 소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건강관리와 비용 절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은 단지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노후 건강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낮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 미래의 재정 계획 세우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지출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 시점을 잘 설정하고 연금의 운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불완전한 전략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금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자산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여러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며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의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학습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